시체 더미 속에서 저는 딸을 찾았습니다.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20년간 일해온 기자죠. 수많은 기사를 써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한국 전쟁 60주년 특집을 준비하던 중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터키군 기록에 적힌 아일라라는 이름, 달빛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줄의 기록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두 대륙을 오가며 60년 전 약속을 찾아 헤매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기자란 그런 거 아닌가요?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시작하기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감동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한국 전쟁은 모르는 걸까요? 같은 시대, 같은 미군이 피 흘린 전쟁인데 말이에요. 한국 전쟁 60주년이 다가오면서 편집장이 특집 기사를 맡겼어요. 사라, 이번엔 뻔한 기사 말고 뭔가 다른 걸 써봐. 다른 거요. 숫자나 전략 말고 사람 이야기 말이야. 그래서 시작된 취재였습니다. 저는 참전국 명단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미군, 영군, 프랑스군, 그리고 터키군. 터키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나라였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왜 극동의 전쟁에 참전했을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터키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주 후 도착한 파일들을 뒤지던 중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죠. 슐레이만 하산 중사 현지 고아 소녀 아일라 보호 중. 아일라, 터키어로 달빛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전쟁터에서 고아를 돌본다니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 군사 기록이었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죠.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진이 도착했어요. 터키군 병사가 작은 아시아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슐레이만과 아일라, 1951년 겨울.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이었죠.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감동적이지 않아.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거야.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슐레이만은 살아있을까요? 아일라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들은 다시 만났을까요? 궁금함이 폭발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다음 날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 이야기를 파보고 싶어요. 뭔 이야기? 사진을 보여주자 편집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진짜야. 내 터키 국방부 공식 기록입니다. 흥미롭네 하지만 60년이 지났잖아. 그래서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 달 줄게 파보고 괜찮으면 특집으로 나가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평생 써본 기사 중 가장 특별한 기사가 될 취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운명적인 사진 한 장을 봤다. 전쟁터에서 만난 아빠와 딸. 이들의 이야기를 꼭 찾아내고 싶다. 이건 그냥 기사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터키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60년 전 이야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터키 국방부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미리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슐레이만 하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어요. 한국 전쟁 참전 기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모범적인 군인이었어요. 특히 현지 민간인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되어 있네요. 아일라라는 아이에 대한 기록도 있나요? 잠깐만요. 파일을 뒤지더니 놀라운 문서를 찾아냈어요. 여기 있네요. 1951년 11월부터 1952년 6월까지 부대에서 보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뒀나요? 귀국 때문이었겠죠.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든 이별이었을까 상상이 됐거든요. 슐레이만 하산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슐레이만이 이스탄불 외곽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첫 만남을 위해 터키어 통역사를 구했어요. 슐레이만의 집은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감동이 밀려왔어요. 60년 전 사진 속 젊은 병사의 모습이 그 주름진 얼굴에서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통역을 들은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놀라워했어요. 아일라 때문에 오신 거죠.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60년을 기다렸거든요. 언젠가는 누군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었어요. 85세가 된 지금도 아일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는 한국 전쟁 당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일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 가장 많았습니다. 매일 봅니다.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일라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달빛처럼 맑고 순수했죠. 할아버지는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어떻게 아일라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돌봤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별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꼭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후에 찾아보셨나요? 물론이죠. 편지도 수없이 써봤고 한국 정부에도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소식이 없었죠.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60년간 써온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두 아일라를 찾는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아일라를 그리워했는지 느껴졌거든요. 기자님,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일라를 찾아주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 이 할아버지의 60년 기다림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꼭 찾겠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60년 묵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이제 아일라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를 만났다. 60년을 기다린 사랑을 받다. 이제 아일라를 찾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터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6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니 신기했어요. 가장 먼저 한국 보훈처를 찾아갔습니다. 슐레이만과 아일라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952년경 터키군에 의해 보호받던 고아,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전쟁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일라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내 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능성이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누구세요? 김문자라는 분입니다. 나이와 상황이 맞아떨어져요. 김문자, 아일라의 한국 이름이었군요. 만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조심스러워 하시네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스러워 하시고 이해할 만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 기자가 60년 전 이야기를 꺼내니 혼란스러울 만했죠. 천천히 설득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문자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통역사를 통해서였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나요? 첫 질문이었어요. 네, 이스탄불에 살고 계십니다. 60년이나 지났는데 할머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아빠가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60년간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꼭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김문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된 모습에서 어린 아일라를 상상하기는 어려웠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이게 그때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열어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십자가 목걸이와 터키 동전, 그리고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슐레이만이 60년 전에 준 것들이었어요. 평생 간직했어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터키어 기억하세요? 조금요. 할머니가 어눌한 발음으로 뭔가 말해봤어요. 아빠 차이 이체름미, 터키어로 아빠 차 마시고 싶어요라는 뜻이었습니다. 통역사가 놀라워했어요. 정확한 터키어네요. 할머니는 그때 배운 터키 노래도 불러줬어요. 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멜로디는 또렷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불러주셨거든요. 저는 그 노래를 녹음했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에게 들려드리려고요. 할머니, 슐레이만 할아버지와 화상 통화 해보실래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할머니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터키의 슐레이만 할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간차가 있었지만 다행히 연결됐어요. 화면에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김문자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슐레이만 할아버지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일라, 정말 아일라야. 60년 만에 재회였어요. 화상 통화로나마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거였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뉴스였어요. 하지만 화상 통화로는 부족했어요. 두 사람이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편집장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금까지의 취재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답장은 간단했어요. 계속해. 이건 대박이야. 다시 터키로 돌아가서 슐레이만 할아버지와 긴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일라를 찾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정말 제 아일라가 맞나요? 할아버지의 첫 질문이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김문자 할머니가 부른 터키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르쳐준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가요? 터키의 자장가죠. 아일라가 잠들기 전에 항상 불러줬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노래를 완창해 주셨어요. 60년이 지났는데도 한 소절 빠뜨리지 않고 불렀습니다. 아일라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할아버지가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작고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열었죠. 어떤 아이였나요? 총명했어요. 터키어도 금방 배웠고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줬죠.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어요. 60년 전 아일라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거든요. 아일라는 달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아일라가 저한테 그림을 그려줬는데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어린아이가 그린 조잡한 그림이었지만 소중히 보관돼 있었습니다. 뭘 그린 건가요? 우리 가족이래요. 저와 아일라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림을 보니 정말로 어른과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서툴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60년간 간직하셨군요. 제 보물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아일라를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려고 하셨군요. 내 배낭에 숨겨서 배에 태우려 했어요. 하지만 발각됐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나 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꼭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60년을 노력하신 거군요.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할아버지의 약속을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할아버지, 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한국에요. 내 아일라를 직접 만나러요. 할아버지가 망설였어요. 85세의 몸으로 먼 여행을 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뉴욕 타임즈에서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에요. 60년 사랑 이야기거든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일라를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그날 밤 편집장에게 전화했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가고 싶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많이 들겠지만 이보다 값진 기사는 없을 거예요. 좋아, 승인한다. 며칠 후 슐레이만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85세 할아버지에게는 긴 여행이었지만 눈빛만은 20대 청년처럼 반짝였습니다. 60년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쯤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제가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슐레이만 할아버지는 공항에서부터 감격해했어요. 60년 만에 다시 온 한국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변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발전할 줄은. 저는 이미 한국 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였어요. 보훈처에서 공식적인 재회 행사를 준비해 주기로 했거든요. 정부에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고마운 일이네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공식 행사보다 개인적인 만남을 원했어요. 먼저 조용히 만날 수는 없을까요? 물론이죠. 김문자 할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만남을 원했어요. 너무 떨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60년 기다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먼저 도착했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손에는 터키에서 가져온 선물을 들고 계셨죠. 긴장되세요. 6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김문자 할머니가 들어왔을 때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이 마주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일라,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김문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6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뉴스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매일 그랬어.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 간단한 대화였지만 6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잘 간직했네요. 평생 보물이었어요. 할아버지도 터키에서 가져온 선물을 줬어요. 터키 전통차와 과자, 그리고 터키어로 쓴 편지였습니다. 60년간 써온 편지예요.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사라 기자님 덕분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김문자 할머니가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저는 그냥 연결해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슐레이만 할아버지도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60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오후 한국 정부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열어줬어요.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우정을 상징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보훈처 장관이 직접 나와서 슐레이만 할아버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 고아를 돌봐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받으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 김문자 할머니, 그리고 저.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김문자 할머니가 부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슐레이만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전쟁은 파괴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기사가 제 기자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거라는 걸. 공식 재회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KBS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저도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제작진, 기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직접 보러 온 시청자들까지. 긴장되세요. 슐레이만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이제 온 세상이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김문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자랑스러운 이야기거든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진행자가 두 분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60년 전 전쟁터에서 만난 터키 군인과 한국 소녀의 기적 같은 재회.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두 분이 다시 한번 안아주는 장면이 방송됐을 때 스튜디오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터키어를 아직도 기억하신다고 하는데요. 진행자가 말했어요. 김문자 할머니가 어눌하지만 정확한 터키어로 말했습니다. 아빠 세비오름, 아빠 사랑해요라는 뜻이었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터키어로 대답했습니다. 벤데세니 세비오름 아일라, 나도 너를 사랑해 아일라. 그 순간 스튜디오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진행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찾아내셨나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우연이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두 분이 화상통화로 만났을 때요.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의 소중함도요.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터키와 한국의 우정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터키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터키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터키 군인의 60년 약속이 지켜졌다. 국경을 넘은 부녀의 사랑.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한강을 거닐었어요. 달빛이 강물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일라가 달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달빛 같은 아이였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김문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아빠도 여전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이야기라는 걸.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이야기 말이에요. 사라 기자님, 김문자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게 해주셔서. 슐레이만 할아버지도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기자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뉴욕 타임즈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라 대박이야. 이 기사는 퓰리처 상감이야. 정말이요? 응, 이런 기사가 진짜 저널리즘이야. 하지만 저에게는 상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두 사람의 재회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에요. 뉴욕 타임즈에 실린 달빛 아래의 약속 기사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첫날부터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기사를 써줘서 고맙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BBC, CNN, 프랑스 르몽드, 독일 빌트까지 모든 언론사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했어요. 편집장이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사라, 이거 진짜 대박이야. 그런가요? 웹사이트 조회수가 역대 최고야. 소셜미디어도 난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달빛아일라가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사가 가져온 변화였어요. 미국 내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기억되는 전쟁이 됐네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말했어요.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도 새로운 관심이 쏠렸어요. 그들의 희생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이야기가 더 있을 텐데.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럼 찾아보세요.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한국 전쟁 관련 휴먼 스토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 기사가 물꼬를 튼 셈이었죠. 터키에서는 더 큰 반응이 있었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터키의 자랑, 진정한 인간애의 표본. 터키 대통령까지 슐레이만 할아버지를 초청해서 표창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문자 할머니가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터키는 우리의 형제 나라. 슐레이만 아빠가 제게 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두 나라 사이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터키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60년 전 한 군인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들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미국 참전 용사의 편지였어요. 사라 기자님, 저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도와준 한국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당신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편지가 수십 통 왔어요. 제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거였습니다.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슐레이만 할아버지와 김문자 할머니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사라 기자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60년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슐레이만,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일라, 이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저널리즘의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했어요. 언론학과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찾아내셨나요?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우연을 놓치지 않은 거죠. 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호기심과 끈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제 기사는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퍼졌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사라, 이제 당신은 유명인이야. 편집장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기자예요. 아니야, 당신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단순히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이어준 거였으니까요. 그 기사를 쓴 지 5년이 지났어요. 저는 뉴욕 타임즈에서 은퇴하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전향했습니다.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달빛 아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받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는 9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김문자 할머니와 함께 한국과 터키를 오가며 지내고 계십니다. 사라 기자님 덕분에 제 남은 인생이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매번 말씀하세요. 저야말로 고맙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게 해주셔서. 두 분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김문자 할머니의 자녀들이 슐레이만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모십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김문자 할머니의 딸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해주신 사랑을 우리도 느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랑은 정말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 인생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를 쓴 후로 제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것이요. 지금은 한국과 터키를 잇는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두 나라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죠. 전쟁 중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을 여러 개 찾아냈어요. 하지만 슐레이만과 아일라만큼 완벽한 해피엔딩은 드물었죠. 작년에 제가 쓴 책 기자가 만난 기적들이 출간됐어요. 슬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독자들이 자주 보내는 메시지예요. 저도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려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얼마 전 슐레이만 할아버지와
김문자 할머니가 뉴욕을 방문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놀러 오셨죠. 사라,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김문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슐레이만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저는 두 분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됐어요.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을 주시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센트럴파크를 거닐었어요. 달빛이 참 밝았습니다. 아일라가 달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달이 밝았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회상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달이 밝네요. 김문자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운명이었나 봐요. 저도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 김문자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 당신 덕분에 내 아빠를 다시 안았어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연결해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두 분과 함께 달빛 아래를 걸었다. 5년 전 이 이야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때로는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사람을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자는 사라져도 이야기는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 지금도 가끔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다시 읽어봐요.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이게 제 인생 최고의 기사일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싶거든요. 당신이 잊지 않았기에 우리도 잊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제 좌우명이 됐어요.